예. 이번 시간에는 인성 품질 혁신에 의한 파렴치한 불량 72% 감소 성공 사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저히 내 재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경영주가 경영을 포기한 회사.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기업 현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기업들을 경영권을 인수를 해서 초인류 기업으로 다시 회생을 시켜서 사장님한테 종업원한테 인계인수해드리는 그런 일만 한 지 36년여 세월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성품질 혁신에 의한 파렴치 불량 72% 감소 성공 사례 과정은 제가 36년여 동안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회사들을 현지에서 컨설팅해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런 것들이 세계 지상파를 타서 경영 성과가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일본 도요타 그룹의 회사에 경영혁신 운동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매스컴을 탔던 그런 내용, 또 밑에 보시면 부도의기 극복했다라는 제 이중수식 인질 경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경영 기법을 통해서 만신창이가 된 기업들을 살려낸 실전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총 10단원으로 나누어 갖고, 단원 1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인성품질 혁신에 의한 파렴치 불량의 제로화 전략을 써야 되느냐. 두 번째 단원으로는 품질 혁신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실상을, 우리 회사의 실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단원 3에서는 우리 품질 혁신 시스템 원점부터 다시 구축해야 된다. 단원 4에서는 한국인이 파렴치 불량을 만드는 이유의 역사적인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원 5에서는 100년 글로벌 기업의 인성 품질 경영 시스템, 단원 6엔 세계재패 3신 만성 파렴치 불량 한계 극복 시스템. 그래서 기업이란 일이란 경영이란 그러한 원천적인 경영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실상부하게 분명히 짚어주는 100년 기업의 품질혁신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원 7, 8은 그러한 인성품질 경영 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 파렴치 불량 제로와 분임조 활동과 재원 활동의 12단계 활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 9번째는 파렴치 불량 제로와 12단계 성공 사례와 품질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7가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단원에서는 품질 경영 성공 키워드, 자기 품질 경영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왜 지금 인성 품질 혁신에 의한 파렴치 불량 제로화 전략이냐. 품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품질. 네. 물론 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KS의 품질의 정의를 보면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떤 특성 내지는 바라는, 또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바라는 어떤 특성의 조건들, 이런 걸 품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질 관리, 품질 경영은, 품질 관리는 컨트롤,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관리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하고,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 에이지멘트. 사람, 에이지멘트. 그래서 품질 경영은 사람을 만드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품질 경영에 대한 그 포괄적인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품질, 그럼 트렌드가 많이 변화해요. 옛날에 품질의 개념하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품질의 개념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품질의 개념을 정리할 거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 휴대폰을 갖고 계신 휴대폰을 품질에 만족하는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휴대폰을 빨리 갖고 싶다. 갖고 싶어 하는 시기를 맞춰주는 거. 타임, 퀄리티, 품질, 화질의 뭐 선명도라든가 디자인의 품질이라든가 또는 다루기 쉽고 뭐 다루기 쉬운 용도의 편리성이라든가 품질. 또 C, 그 대신 아무리 빨리 갖다 주고 좋은 휴대폰을 갖다 주더라도 나한테는 값이 싸야 된다 이거죠.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좋게 만든다고 뭐 14금으로 만들어 갖고 한 500만 원, 5천만 원 한다면은 그거는 품질을 관리하는 의미에서는 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T와 Q와 C를 만족시키더라도 내가 가져서 신나야 된다 이거죠. 내가 가져서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S는 스마일, 세프티, 안전.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폭발하면 안 되고 스마일, 세프티, 안전, 그것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네 가지의 구도로 품질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개략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품질 경영에 치열한 인성품질 경영 혁신 전략이냐?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신문에 텔레비에 많이 보니까 조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조선업계가? 몰락. 예. 뭐 거기에 가까운 정도로 거제 지역은 깜깜한 밤이다. 3만 명이 뭐 도태돼야 된다. 이러한 정도로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세계적인 경제 구도를 보면은 경제 사이클이 호황이었다가 조정기였다가 불황이었다가 다시 불황이었다가 도약기였다가 성장기였다가 호황이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 붕괴된 이유가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능력이 자동차, 또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과잉률이 자동차가 29%. 29%가 지금 설비가, 많은 설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29%는 생산을 덜 해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설비가 이만큼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덩달아서 많아졌고 섬유나 석유화학도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1등 기업만 살아남는 경제 구도로 돼 있다. 그래서 2등, 3등은 도태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승부는 뭘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근데
품질이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기본적인 기능의 품질이 품질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품질의 개념이 과거에는 품질 경영의 품질 개념의 변화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기능 품질. 첫째는 기능 품질에서 보면은 옛날 과거에는 기본적인 기능을 품질이라고 인정을 해줬다고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신발을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발에 흙이 안 묻으면은 신발이라고 돈을 주고 아, 이 신발 좋다고 사서 신던 시대가 불과 한 10년,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는 신발이 쿠션도 좋아야 되고 색깔도 예뻐야 되고 또는 소리도 나야 되고 야광도 있어야 되고 한 15년 전에 제 아들이 옛날 시골에 7월에 한참 그 홍수가 났을 적에 시골로 휴가를 갔어요. 도시에서 자라던 애가 그 시골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이 신발을 한 짝을 떠내려 보냈어요. 떠내려 보내서 마침 제 고향의 당진에 신발 가게를 하는 동창생 가게로 가서 신발을 하나 얘가 고기를 잡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으니까 수원 집에 가면은 좋은 신발이 있으니까 임시로 신을 신발을 있으면 좀 싸구려 신발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창생이 잠깐 기다리라고 손님한테 신발을 다 팔고 나가지고 지하실에서 갔다가 내려다 주는 신발이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고 다녔던 학생 운동화라는 꺼목 운동화였어요. 꺼목 운동화 학생화라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시죠? 예. 그걸 갖다 놓고 우리 아들한테 야 기로야 너 이거 좋은 신발이야. 아빠는 이것도 신발 신을 적에 이 새 신발이라고 해서 품고 자다가 신었다. 품고 자다가 하도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수원에 집에 가면 좋은 신발이 있으니까 너 이거 2, 3일만 여기서 신어. 그러니까 얘가 신을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가서 보고 뒤로 가서 보고 옆으로 가서 보고 신을 생각을 안 해요. 야 이놈아 너 이거 왜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헤이 저것도 신발인가 뭐. 그러니까 저는 새 신발이라고 제 세대에는 새 신발이라고 해서 품고 자다 신었을 만큼 고귀한 상품으로 인정을 했는데 얘는 지금 1세대 30년 차이가 그것도 안 나는 사이인데 이 우리 아들의 머리에는 그게 아버지가 고귀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발은 해체 저것도 신발이야 뭐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저 신발 안 신으면 안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안 사주면 뭐 벗고 다니면 되지 그래. 화가 나서 꿀밤을 한 대 딱 주려고 그러다가 꿀밤을 주면 애가 머리가 아프면 울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꿀밤을 주려고 딱 때리다가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손을 싹 펴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얘 기로야 너 저게 어째 신발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걔가 7살 때인데 첫째 이유가 이게 왜 수원에 있는 신발은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고운데 시커머냐 이거지. 근데 이 색상의 품질은 이건 시커멓다는 색상의 품질은 기본적인 기능의 품질이에요?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지? 복합적인 거지? 예.
야, 이놈아. 그럼 3일만 신고, 휴가 끝날 때까지 3일만 꺾어 신다가 보기가 싫어도 그냥 내비리고 수원 가서 새 신발 신어. 이렇게. 아니, 언제 또 끝나풀을 6구멍, 5구멍을 끼웠다 풀었다 하네. 수원에 있는 신발은 한번 찍찍이라고 그러지. 찍하면 떨어지고 찍하면 붙는다 이거예요. 예. 그 용도의 기능이다. 용도의 기능. 예. 이것도 역시 기본 기능은 아니에요. 기본 기능은 신발은 신어서 발에 흙이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의 기본 기능 개념 자체가 변했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이놈아,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3일도 못 신냐?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저건 소리가 안 나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신발은 신으면 뽁뽁뽁뽁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 어때 신발에 소리가 꼭 나야 되냐니까. 아빠, 신발은 소리가 나야 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마실 갔다 오면은, 친구네 집에 갔다 오면은 내 뽁뽁뽁뽁 신발 소리를 듣고 엄마가 문을 탁 열어주면서 이제 오냐? 사랑에 엄마가 나를 환영해 주니까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데 내가 오면 모르잖아. 소리가 안 나면. 자, 신발에 소리가 나는 기능. 이거를 얘는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의 트렌드다 이거죠. 야 이놈아, 그러면 3일도 그래도 3일도 못 신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야광이 없잖아. 야 이놈아, 시골에서 무슨 야광이 필요해? 아니야. 그래도 신발은 야광이 있어야 돼. 왜 이놈아? 그러니까 옛날에 수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벽과 저 벽 사이를 막 뛰어 건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깍 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니 뛰어내려서 이 자식아 야광 신발 안 신었으면 너 죽었어 임마 하고 어딜 그렇게 뛰어 건너 하고 보지도 않고 뛰어 건너 하고 귀싸대기 한번 의사 터졌다는 거예요. 그 야광이 없으면 차한테 쳐 죽을 뻔했다는 거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어른이 아닌 7살 먹은 어린 아기의 머리에 품질의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신발이냐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상품이냐는 거지.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부산역 앞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할 적에 부산이 신발 공장 도시 아니었어요. 네. 태화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산업으로 큰 도시가 부산이에요. 거기에 부산 상공회에서 한 120명 정도 신발업계 업종의 사장님들, 중역들 모신 가운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품질의 변화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변한다. 그러니 10년 안에 이러한 품질 트렌드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신발 공장의 시장은 생명은 연장되기가 어렵다. 즉 도산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밥을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한 회사 사장님한테 제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이 어린, 그때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신발 공장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재수없게 어떻게 당신이 신발 공장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를, 어렵다는 얘기인지를 모르지만 없어진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냐. 당신 건방진거 아니냐. 부산의 신발 공장이 지금 종업원들이 2만 명인 업체가 몇 개가 되고 공장 터가, 부지가 몇만 평 되는 그런 큰 대기업 신발 공장들이
당신 얘기하는 그 트렌드 그건가 뭔가 때문에 그렇게 10년 안에 없어진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래가면서 어떤 한 양반은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나한테 항변을 해요. 어려워진다는 얘기,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 안에 저는 거기서 공장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트렌드를 못 읽으면. 그런데 제가 추측한 게 틀리더라고. 10년이 아니라 딱 6년이 된 어느 날 텔레비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냐. 누가 무슨 신발을 신는가 해가면서 신발의 기능 신발의 역할이 막 그게 한국 신발 시장의 기능성 신발 시장의 시초예요. 그 광고가 터지면서 급속하게 변하니까 종업원 2만 명이라고 터가 2만 평이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망한다는 말을 쉽게 하냐고 하던 그 회사 신발 공장이 제일 먼저 가더라고. 우리나라 브랜드 그때 만월, 군산표, 말표 살아있는 브랜드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다 갔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시계 공장도 그렇고 라면 공장도 그렇고 이 품질의 변화, 기본 개념 트렌드를 못 읽으면 가요. 그 다음에 제조품,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 품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소품종을 다량으로 생산하던 시대가 꺼먹운동과 학생운동만 계속 생산하면 됐던 시대가 더 많은 종류의 신발로 소량씩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성화가 더 돼가지고 이제는 주문 생산 시대가 왔다. 지금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평수는 같은 평수지만 벽질 색깔도 내 취향에 맞춰야 되고 옵션도 내 취향에 맞춰야 되고 텔레비도 내 취향에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취향에 맞춰야 옷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품질의 변화 트렌드. 품질 개념의 또 변화는 생산 품질을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품질을 위주로 하던 게 이제 사용자가 품질을 요구하는 대로 가다가 이제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트렌드로 빨리 맞출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잠재 품질, 뭐 식품업계에도 요즘 텔레비 보면은 뭐 거꾸로 만드는 뭐 거꾸로 먹는 요구르트 병도 나오고 컵밥도 나오고 무슨 밥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소비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품질의 잠재적 욕구사항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질이 옛날에는 만들어서 팔면 남았어요. 왜? 생산자가 값을 정하니까. 믿지만 안 파니까. 근데 지금은 비싸면 안 사잖아요. 누가 값을 정해요? 소비자가 정하니까 기업체에서는 관리를 해서 이익을 가져라. 뭘 관리하나? 품질을 관리해서 이익을 가져라. 어떻게 품질을? 더 빨리 만들어라. 하나 만들던 것이 옛날에 시간당 100개 만들던 것을 150개 만들어라. 그럼 값이 떨어진다. 농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또 품질을 더 좋게 만들어라. 또 가격을 원가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라. 그래서 관리해서 생기는 이익을 먹고 살아라라고 품질 경영의 트렌드는 빨리 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창조이익, 창조경제. 이게 30년 전에 제가 이제 창조경제, 창조경영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와서 창조경제, 창조경영, 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게 뭐 같아요? 품질경영의 트렌드는 창조경영, 창조경제 속으로 가야 된다. 그거거든요. 창조경영, 창조경제. 그러니까 이익을 창조해서 가져라 이거지. 제품은 같대. 이익은 창조해서 가져라.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학교 다니실 적에 칠판이라는 거 아세요? 네, 그럼요. 칠판. 네, 예. 분필로 쓰는데 그 칠판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우개에 끝나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손 끼운 거. 그렇죠, 있었죠. 근데 지금 흑판에 화이트보드에 그 끝나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때 당시에는 끝나풀이 있었을까요? 손에서 잘 떨어졌거든요. 끼고 닦으라고. 네. 그 떨어지지 말라고. 그게 만약에 끼고 닦아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붙어 다녀야 될 끝나풀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 없어도, 끝나풀이 없어도 잘 지우고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옛날 흑판 지우개를 만드는 회사에 컨설팅을 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원가적인, 창조적인 경영 얘기인데, 이 흑판 지우개의 끝나풀이 왜 붙어야 되느냐? 원가는 얼마냐? 안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기능이 나빠질 수 있냐? 좋아질 수 있냐? 그대로 있냐? 근데 흑판 지우개를 만드는 그 끝나풀을 끼는 손에 끼는 끝나풀을 만드는 공정을 보니까 광목이 폭이 1248짜리가 들어와요. 1248짜리가 들어와서 그걸 12조각으로 쭉 째져요. 12칼로 스리팅을 해요. 12개로. 그 12개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4겹으로 미싱으로 꼬매요. 자, 12칼, 1248폭 광목 원자재 필요하죠. 쓰는 기계 필요하죠. 그거를 또 4겹으로 꼬매서 미싱으로 박는 기계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오바로 꽂힌다고 그러죠. 올 풀리지 않게.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기계 있어야죠. 흑판 지우개에 하나에 맞도록 잘라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가위 있어야죠. 흑판 지우개에 여기에 꼬매려면, 넣고 꼬매려면 뚫어야죠. 기계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미싱이, 박으려면 미싱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흑판 지우개에 1,000원짜리 끝납, 1,000원짜리 흑판 지우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끝나풀이 달려 있어야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나풀 하나 만드는 값이 32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럴 거 아니에요. 폭 1240 들어와서 광목 12칼로 툭 쓸어야지, 다시 4겹으로 박아야지, 오바로 꽂혀야지, 잘라야지, 꿰매야지, 뚫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창조 경영이란 보태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게 해서 뭐 곱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냐. 만약에 이게 흑판 지우개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붙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닦아보지만 아무 불편스러움 없이 잘 닦아진다 이거예요. 예. 그럼 뭐 때문에 붙어 있었냐? 무엇인가는 당연히 끝나풀이 있어야 된다고는 막연한 생각,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 경영, 창조 이기라는 뭐냐? 생산의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생산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 자본, 토지라고 그랬죠. 근데 산업사회로 급박하게 바뀌면서 생산 현장에 4대 요소라는 게 있죠. 뭐예요? 사람, 기계, 자재, 작업 방법, 기술. 이거에다가 뭘 보태고, 뭘 빼고, 뭘 곱하고, 뭘 나누면 시간이 빨라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싸지고 코스트 신나느냐 스마일 세트 안전하냐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걸. 자, 흑판 지우개에서 뭘 빼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뭘 빼냈어요? 흑판 현재 쓰는 끝나풀이 320원이라고 그랬죠. 네, 가격이. 그래서 320원을 1,000원짜리인데 320원 빼면은 680원짜리 끈이 없는 흑판 지우개를 살 거냐 아니면 끈이 있는 1,000원짜리 흑판 지우개를 살 거냐. 소비자의 선택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6개월치를 예상을 팔았다는 거예요. 끝나풀 없는 흑판 지우개를 6개월치를 만들어 갖고 전국 문방구에다가 6개월 예상으로 깔았대요. 얼마에? 680원씩. 그렇게 해도 320원을 만드는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익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판 지우개 시장이 다 거꾸러지고 그 회사 하나만 남는 이게 실화예요. 예. 이래서 그렇게 경영을 하라는 게 창조 이익이에요. 이게 옛날 흑판 지우개뿐만이 아니에요. 자, 휴대폰 기계에다가 아니면 필름 넣는 카메라 기계에다가 뭘 뺐어요? 필름을 뺐죠. 뭘 보탰어요? 반도체 칩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화질이 좋아지고 값이 싸지고,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공장이 어떻게 됐어요? 필름 넣는 카메라 공장이 전부 망했단 말이에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기계에다가 태엽 감는 시계에다가 뭘 뺐어요? 태엽을 뺐죠. 톱니바퀴를 뺐죠. 뭘 넣었어요? 반도체 칩을 넣었단 말이에요. 전자시계가 되고 옛날에 제가 마이애미로 한 30년 전에 해외 시장 개척을 하러 나갔을 적에 1달러짜리 시계가 있었어요. 이야, 세상에 1달러, 1,000원을 땐데 1,000원짜리 시계가 저 껍데기만 만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근데 그게 전자시계예요. 왜? 예.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등식에 의해서 나가는 게 창조 경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품질을 만드는 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일본의 도요다가 제품을 인본주의 경영의 개념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도요다의 품질 경영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품질 경영을 제대로 하자면 옛날에는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그야말로 개근하는 사람, 정근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로 변했다.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앞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건 쉽게 말하면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거죠. 영업이 있다고 해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도 할 줄 알고 생산 관리도 할 줄 알아서 외부에 나갔던 제품이 불량이 발생한다면 영업 과장이지만 생산관리 과장, 품질관리 과장이 쫓아가지 않고도 품질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업 과장.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박지성 축구 선수의 포지션이 축구 좋아하세요? 예, 미드필더죠. 예. 근데 어느새 보면은 공격수 제켜놓고 공격수 역할을 해서 방어고 골을 차면서 골인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는 위험할 정도에는 방어, 풀백 밑에 와서 공을 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구조가 이런 정도로 변해져 있다. 그래서 1등 기업만 살아남고 더 빨리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싸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기업만 살아남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중소기업에 수탁 경영을 하면서 정말로 불량 난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이게 당신 재주로 영 방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량 낼 수밖에 없는 불량이냐 아니면 정신 차리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다면 안 날 수 있는 불량이었느냐라고 조사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97.6%가 내가 정신만 차렸으면은 안 낼 수 있는 불량이었었는데 불량이 난 거다라고 대답을 했더라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 기업만 그러냐? 실제로 이 기업만 그러냐?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불량, 대표적인 예로 재작년에 원전이 하나 섰었죠. 원자력 발전소가. 뭐 때문에 섰었어요? 가짜 불량품 케이블 갖다가 넣어서 원전이 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야말로 그 전선을 만드는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정품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불량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쉽게 해서 요즘 엊그저께 한참 뭐 영국인가 어디 옥시 본사가 어디예요? 본사, 옥시 본사. 거기 가서 막 데모하고 호흡기, 그 가습기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 불량품? 가습기? 살균제 아니에요.
그거를 제거할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그 불량품을 만들었냐 이거지. 가짜를 만들었냐 이거지. 서울대 교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견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눈 감아주고 돈 받고 사람이 불량인 거지. 그걸 만들 수 있는 품질이 불량해서 불량인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상품 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진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공법이 그거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 이게. 사람 불량에 의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불량은 파렴치한 불량이 90% 이상 98%에 가깝다. 능력으로 방어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불량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는, 기업에서 발생이 되는,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는 불량은 인성불량, 인성품질 불량에 의한 파렴치한 불량이 거의 99%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품질 관리, 품질 경영은 이 앞으로 인성품질 경영의 중심으로 그렇게 풀어가야, 포커스를 맞춰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 품질 경영이 풀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